네, 그러면 이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미랩의 통합과정 김지연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Repurposing Diffusion-Based Image Generators for Molecular Test Estima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간단하게 줄여서 마리몰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게 저희 현재 연구실에서 좀 많이 언급되고 있는 논문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께 공유를 하고 싶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드릴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에 관련을 해서 어떤 태스크인지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이 논문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그런 모티베이션이나 챌린지들을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이 논문에서 어떻게 풀었는지 메소드를 설명을 드리고 메소드에 대한 익스페리먼트 그리고 컨클루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이란 태스크를 아마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태스크는 어떤 RGB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 이미지 안에 있는 물체들에 대한 카메라와 물체 간의 거리를 에스티메이션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그레션 태스크이고요. 이미지 안에 있는 이 모든 픽셀 하나하나에 대해서 뎁스 밸류를 예측하는 리그레션 태스크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미지 한 장만 주어졌을 때 뎁스를 예측하는 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3D를 2D로 내리는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반대인 2D에서 3D를 예측을 해야 되는 인버스 프로젝션 문제이고요. 이거는 굉장히 풀기 어려운 일코스 프로블럼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그 이유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진 안에 굉장히 큰 large한 오브젝트가 찍혀 있다고 했을 때 그게 정말로 크기가 커서 크게 찍힌 건지 아니면 카메라와 물체 간의 거리가 가까워서 크게 찍힌 건지 잘 모르는 그런 스케일한 앰비규리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피어런스 정보만으로 뎁스를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어피어런스나 이런 텍스처 정보가 없는 부분이 생겨버리면 그 부분에 대한 뎁스 예측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씬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런 뎁스 정보도 어렵게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일포스트 프로블럼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굉장히 데이터셋 스태티스틱의 바운드들이 쉽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딥러닝에서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뎁스 에스티메이션 예측을 하곤 하는데 그 학습되는 데이터셋이 인도어씬에서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아웃도어씬에서는 사용을 하지 못하고 아웃도어씬에서는 학습이 되어 있다면 인도어씬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도메인 갭이 존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뎁스 데이터를 획득을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라이다 같은 센서를 사용해서 뎁스를 획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SFM 같은 걸 빌려서 뎁스를 예측을 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디스패리티 맵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셋마다 가진 고유의 그런 뎁스 레인지나 밸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다 학습을 시키려면 좀 어려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챌린지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어떤 진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비주얼 월드에서 어떤 프라이어 논리지를 통해서 이걸 좀 해결을 해보자 라고 하고 있었고요. 이 논문에서는 그럼 어떤 프라이어를 사용을 할까 하다가 최근 굉장히 라지 스케일로 인터넷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리고 내추럴한 이미지의 라지 스케일을 학습시킨 디퓨전 모델의 이런 제너레티브 프라이어를 사용을 해서 좀 더 정확한 뎁스를 예측해보자 라는 모티베이션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디퓨전 모델이 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디퓨전 모델은 이렇게 클린한 이미지를 x0라고 했을 때 x0에 노이즈를 한 스텝마다 아주 조금씩 더해가게 됩니다. 이 노이즈는 가우시안 랜덤 노이즈고요. 이 노이즈를 계속 더해가면 어떤 xt-가 됐을 때는 아주 퓨어한 가우시안 노이즈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리버스 프로세스에서는 이 퓨어한 가우시안 노이즈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이 XT 안에 있는 얼마만큼의 노이즈를 빼야 이 클린한 노이즈가 되는가에 대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이즈 값을 예측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T를 랜덤으로 많이 샘플링을 해서 이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게 되는데요.
결국 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 이 디퓨전 프로세스가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셋의 디스트리뷰션을 배우기를 원하는 게 그거 목표입니다. 그래서 잠깐 건너 뛰었는데 아직 포워드 프로세스부터 설명을 드리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분 X제로, 그러니까 클린한 이미지에서부터 계속 노이즈를 더해가는 과정인데요. 이때 저희가 T를 샘플링하면 이 T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이즈가 있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반드시 X0에서부터 시작을 할 필요는 없고 저는 이러한 간단한 포뮬레이션으로 바로 XT를 구할 수 있는데요. 결국 클린한 이미지에 어떤 노이즈를 더해서 노이즈한 샘플을 만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앞에 보는 코에피션트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의 클린 이미지를 남길지 또 얼마만큼의 입실론을 남길지에 대해서 스케일러한 코에피션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럼 노이지한 XT가 만들어졌을 때 이걸 디노이징하는 과정을 리버스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자전자 리무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저희는 어떤 유넷 구조의 디노이징 뮤럴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입실론 세타라고 하고요. 입실론 세타를 거치게 되면 입력으로 들어왔던 이 노이지한 데이터에서 얼마만큼의 입실론을 빼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인퍼런스 이게 다 확실히 되면 인퍼런스 단에는 이제 노이즈한 가우시안 노이즈가 들어왔을 때 유닛을 거치게 되면 얼마만큼의 노이즈가 예측이 되고 그거를 원래 인풋에서 빼게 되면 클린한 이미지로 보는 그런 식으로 제너레이션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디퓨저 모델의 단점은 이걸 학습을 하고 또 인퍼런스를 할 때 랜덤하게 T를 많이 샘플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리소스가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픽셀 레벨에서 하나하나 노이즈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리소스가 많이 들고요. 또 인퍼런스도 다시 디노이징 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하기 때문에 익스펜시브가 합니다. 최근에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레이턴트 디퓨저 모델이 나왔는데요. 아시고 계시는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게 하나 계시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미지에 다이렉트리하게 노이즈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한번 인코더를 거쳐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보낸 다음에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 안에서 디퓨전 과정을 거치는 것을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컴퓨테이셔널하게 이피션시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디퓨전의 가장 큰 단점인 인풋 디멘전과 아웃풋 디멘전이 같아야 하는 문제점 때문에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가 제너레이션 안 된다는 문제가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정의하면서부터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디퓨전 모델을 설명해드리고 그러면 이 디퓨전 모델을 마리몰드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마리몰드는 이미지 제너레이션이 아니고 이미지로부터 텍스트를 에스티메이션 하고 싶어하는 곡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이미지에 직접적으로 노이즈를 더할 필요가 없고요. 복원하고 싶은 건 딥스니까 딥스에 이제 노이즈를 더하고 노이즈를 지우는 디퓨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이 스테이블 디퓨전 프리트레인드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가우시안 노이즈를 뎁스에 직접 애드하는 게 아니고 뎁스의 레이턴트에 애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레이턴트 어떻게 만드냐라고 하면 이미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프리트레인된 인코더 그리고 디코더를 사용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유넷 구조의 디노이징 모델, 즉 리버스 과정에서 노이즈를 디노이징하는 모델의 입실론 세타는 결국 다이렉트리하게 D를 만든 것이 아니라 레이턴트인 D를 만들어요. 그리고 또 컨디션으로 X를 바로 받는 게 레이턴트인 X를 만들고 그리고 또 샘플링한 T를 받아서 예측, 노이즈 예측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면 좀 말로 설명을 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 아키텍처적으로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마리몰드의 인풋은 RGB-D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RGB 이미지가 X라고 하고 이제 X가 D라고 했을 때 이거를 각각의 똑같은 레이턴트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미리 프리트레인 됐던 그 인코더를 사용을 해서 각각의 레이턴트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T도 샘플링하고 B로도 샘플링을 해서 그 샘플링한 노이즈를
레이턴트 뎁스에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포워드 프로세스를 뎁스 레이턴트에 대해서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길이가 만들어졌으니 노이즈가 더한 그 뎁스 레이턴트가 만들어졌으니까 디노이징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때 좀 특이한 게 이제 컨디션으로 컨디션으로 GX, 그러니까 이미지 레이턴트를 펑켓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네, 펑켓은 그냥 디멘전에 맞춰서 펑켓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버스 프로세스에서 이제 아웃풋이 아까 노이즈 예측값이라고 했는데 그럼 예측된 노이즈 값이 결국 이 포워드 프로세스에서 더해줬던 엡실론과 비슷해야 한다라는 방향으로 그 L2로스를 걸어서 결국 이 디퓨전 유닛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질문이 하나 최대 있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학 학생이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사용하는 프리트레인드 인코더는 RGB 3채널밖에 설계되어 있는데 뎁스는 1채널인데 혹시 뎁스를 컬러의 형태로 바꿔서 사용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좋은 질문인데 사실 이 레이턴트 인코더는 스테레오 디퓨전에서 이미지, RGB 3차원짜리 이미지에 대해서 프리트레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차원짜리 뎁스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냥 이 원차원짜리 리피트해서 3채널로 변한 후에 어떤 인코더를 통과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파인튜닝 프로세스는 다 설명을 드렸고 이 논문에서 또 하나 특이한 점이 파인튜닝을 오로지 신테틱한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파인튜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말하기를 리얼 시나리오에서 획득한 뎁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센서 간의 차이 또는 물리적인 차이에 의해서 굉장히 부정확한 뎁스 그라운트루스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하면서 또한 이제 아까 말했던 텍스처와 라이팅 베리에이션 때문에 굉장히 좋지 못한 로우 퀄리티의 리얼 데이터셋이 많은데 이것을 활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덴스하고 모든 픽셀의 GT 뎁스 밸류가 차 있는 이런 컴플릿한 신테틱 뎁스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VA는 내추럴 이미지를 해서 프리트레인드 되었는데 만약에 리얼한 뎁스 데이터셋을 사용하게 되면 사실 인밸리드한 픽셀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도 좀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도 이게 학습이 뭔가 안정하게 될 것인가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구조를 선택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자들이 말하기를 이런 신테틱한 데이터셋이 오히려 파인튜닝을 짧게 하고 싶을 때 이런 그레디언트 노이즈를 줄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파인튜닝의 디퓨전 스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뎁스를 그냥 쓰지 않고요. 뎁스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스케일과 시프트 값을 빼는 방향으로 리니어하게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또 VA 인코더와의 호환성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데이터셋의 스태티스틱에 이제 바운드되어 있지 않기 위해서 조금 독립적으로 또는 제너럴한 값 에스티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니어드 멀티 레졸루션 노이즈라고 해서 이전에 디퓨전에서 노이즈를 애드할 때 가우시안 노이즈 말고도 다양한 스케일에서의 가우시안 노이즈를 만든 다음에 그걸 업샘플링해서 좀 다양한 노이즈를 애딩하는 그러한 방식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방식도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그 노이즈, 멀티 레졸루션 노이즈를 과연 0부터 t 시간축 상에서 얼마 웨이트를 두고 사용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T로 갈수록 더 멀티 레졸루션 노이즈 웨이트가 크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는 방향으로 어닐드 멀티 레졸루션 노이즈라는 스케줄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습이 되었다고 하고 이제 인퍼런스 단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퍼런스 단계에는 뎁스 GT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만 주어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뎁스는 그냥 스탠드드 가로진 노이즈에서 뎁스 레이턴트를 이니셜라이즈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미지를 똑같이 인코더를 통과한 이 이미지 레이턴트와 그리고 만들어진 이 뎁스 레이턴트를 컷시켜서 이미 학습시킨 릴렛을 통과시켜서 디노이즈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디노이즈 스케줄링을 아까 파인튜닝 했던 그 스케줄링의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기존 햇을 예측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거를 다시 떼주는 방면으로 해서 어떤 레이턴트를 만들게 되고 이 뎁스 레이턴트는 다시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프리트레인된 이 디코더를 통과해서 파이널 뎁스 맵으로 디코딩 되게 됩니다. 혹시 설명이 빨랐을 수 있는데 질문이 없으셨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논문은 좀 와우 이펙트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뎁스가 잘 되는 걸로 각광을 받았던 것 같은데 실제로 보시게 되면 기존에 굉장히 유명한 뎁스 에스티메이션 네트워크보다도 굉장히 선명한 뎁스 그리고 파인 디테일한 뎁스가 잘 예측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뎁스에서 서페이스 노멀도 얻을 수 있는데요. 그걸 보면 어느 정도의 이런 레이아웃이나 진에 대한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굉장히 바운더리가 불명확한 물체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깔끔한 바운더리 뎁스를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인터랙티브한 리절트가 실제로 이 마리오월드 깃허브 프로젝트 페이지에 많으니 한번 궁금하시면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퀀티테이티브 리절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리오월드는 신테틱한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파인튜닝을 했는데요. 근데 이밸류에이션은 신테틱이 아니고 리얼한 데이터셋에 그래서 보지 않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했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리얼한 데이터셋은 트레이닝하지 않았고 오히려 신테틱한 데이터셋만 해서 트레이닝한 걸 볼 수 있고 실제로 5가지의 리얼 뎁스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 했는데 대부분의 데이터셋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파인튜닝 그 프로토콜이 유효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에뮬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아까 파인튜닝 할 때 여러 가지 디퓨전 관련해서 스케줄이 몇 개 추가되었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이 디노이징 스텝을 몇 번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에뮬레이션 스터디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 논문에서는 한 50번 정도가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실제로 당연하게도 디노이징 스텝이 많아야 많을수록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있긴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멀티 레졸루션 노이즈 그리고 그거를 어닐링하는 스케줄링에 관련해서도 역시나 두 개를 다 하는 것이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리포트 한 점은 사실 두 개 다 같이 쓰는 것이 디노이징 할 때 컨시스턴트한 프리딕션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더 익스트림한 케이스를 만들려고 했는지 저자들이 하나의 신테틱한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트레이닝을 하고 그리고 리얼한 데이터셋 이밸류에이션까지 해봤는데요. 역시나 뭐 두 개 다 쓰는 게 그렇지만 하나만 써도 뭐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또 특이한 점은 하이퍼싱 같은 경우에는 인도어 데이터셋이고 버추얼 키티 같은 경우에는 아웃도어 데이터셋인데요. 인도어 데이터셋이 결국 말하고 싶은 건 인도어 데이터셋이 아웃도어에도 도움이 되고 아웃도어에서 트레이닝 된 것도 인도어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줍니다. 결국 크로스 도메인 간의 어떤 관성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컨클루전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논문의 장점은 뭔가
기존에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스테이블 디퓨전을 뎁스 에스티메이션이란 태스크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아키텍처 또는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냥 제너레이티브 프라이어를 사용을 해서 뎁스의 성능을 높였다는 건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점은 디노이징 유닛 파인 튜닝을 해서 굉장히 리소스 이피션트하게 그리고 인퍼런스도 빠르게 해서 뎁스를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었다라는 점도 좋았고 그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리얼한 데이터 셋 애널리시션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하나의 컨트리뷰션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